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 대표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를 보고 있고요. 다음 주에 우리 원전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 지난 목요일에는 거래 대금이 이제 2조가 터졌습니다. 자, 분봉을 잠깐 좀 보시면은 9시 이제 프리마켓에서는 올랐고요. 9시 땡 하자마자 곧바로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자, 이 구간에 거의 6천억이 넘는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장중에 상승 시도가 있었고, 다만 우리가 이제 3일 연휴를 앞두고 적극적인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횡보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자, 여전히 방향은 상방으로 보고 있고요. 원전주가 본격적인 우상향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당연히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자, 매일 오르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미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난 주말 동안 유스케일 파워 또 10% 올랐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자, 하루 만에 이제 10%의 급상승이 좀 있었었고요. 역사적인 신고가가 여기거든요. 36불인가 그래요. 볼까요? 36불입니다. 예. 그러면 긴 흐름으로 봤을 때 뉴스케일 파워가 2달러, 3달러에서 1년 만에 10배가 넘게 급등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꽤나 많은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만에 10%가 오르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SMR이 대장주가 맞습니다. 시장 주도주가 맞고요. 오클로드 볼까요? 자, 오클로도 6%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도 똑같아요. 바닥에서 10배 상승 터졌고 꽤나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전고점 근처까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클로 같은 경우는 59달러가 고점인데요. 이번에 58달러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뭐 신고가까지 다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원전이 미국에서도 대장주고 한국 우리 국장에서도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린 산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체코 원전은 이미 재료 소멸이 됐지만 다음 원전이 나올 것들이 줄줄이 고구마로 엮여서 나올 거기 때문에 길게 보유한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자, 월봉 볼게요. 자, 박스권을 돌파한 게 5월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6월 8일이죠. 자, 그러면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밖에 그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갈 길이 멀어요. 상당히 좀 오랫동안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주도주입니다. 주도주고 굉장히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거. 내수용 기업이 해외 수출용 기업으로 바뀌었을 때 주가가 막 5배, 10배씩 오른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K방산이 있고 또 K푸드가 있죠. K푸드는 그 불닭볶음면 그리고 K뷰티가 있는데 실리콘2도 많이 제가 예시를 좀 드렸습니다. 자, 실리콘2가 주봉을 보시게 되면 열 몇 배야? 18배 올랐어요. 1년 반 정도 만에 거의 뭐 이것도 1년이죠. 1년 만에 12배가 올랐는데 자, 두산도 이렇게 가지 못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좀 더 무거워요. 그런 건 맞지만 자, 그래도 우리가 길게 보고 대응을 하신다면 자, 여기 얼마죠? 8만 원. 그 다음 어딘가요? 자, 역사적인 신고가까지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지만 적어도 이 구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때는 우리가 친원전이었어요. 다만 해외 수출이 아랍에미레이트밖에 없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급락이 있었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가져올 수 있는 기대 그 계약 건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최소 수십 건 이상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크게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뭐라고 했죠? 트럼프가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으로 원전 설비를 수출하는 것을 허가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중국의 원전을 짓는데 필요한 설비를 팔지 말아라가 된 거예요. 규제를 하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조선에서도 중국 조선사나 선단들을 혹은 선박들을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원전도 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은 트럼프는 왜 중국의 원전을 수출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패권 전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수출 제한이 들어간 거에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포함이 됐고 원전 관련된 이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는 산업에 대한 규제가 시작이 된 건데요. 자, 지금 중국과 미국은 예전에는 이제 원자재로
전쟁을 했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기술 패권이에요. 그러니까 즉 인공지능이나 로봇 혹은 뭐 자율주행 혹은 뭐 있죠? 뭐 우주항공 이런 것들. 자, 미래 산업에 있어서 패권 전쟁을 지금 기술 전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트럼프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인공지능을 키우겠다고 했고요. 여기에 걸맞는 에너지원, 원전과 SMR을 많이 밀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대로 중국에는 원전 설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자, 이는 이 첨단 산업에 있어서 미국이 글로벌 1위를 하기 위한 큰 그림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또 영국도 어제 그제 또 얘기를 했었죠. 수년 동안 미뤄놓았던 대규모 원전 건설 앞당길 거고 여기서 SMR과 대형 원전에 투자를 결정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급도 좀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외국인들이 거의 뭐 하루 이틀, 3일 일부를 좀 제외하고는 계속 순매수로 물량을 쓸어 담고 있고요. 그 물량이 적지가 않은 게 벌써 매수한 물량이 7천억 정도 됩니다. 한 달 반 동안 7천억. 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반대로 공매도도 늘어나고 있어요. 공매도 한번 볼까요? 어디 갔죠? 여기 있다. 자, 공매도가 3월 31일부터 재개가 됐는데 그리고부터 2천만 주나 물량이 터졌습니다. 특히 지난 목요일에는 400억이 넘게 공매도가 터졌고요. 최근의 물량을 대략적으로 다 계산을 해보면 자, 이게 금액으로 떴을 때 한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되거든요. 공매 상환 물량이. 자, 이 거대한 물량,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사실 똥줄이 탈 거예요. 왜냐면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으니까. 자, 3월 30일에 주가가 얼마였나요? 3월 30일이 주가가 23,000원이었습니다. 이날이 공매도가 재개된 날이고요. 이때부터 지난 목요일까지 계속 공매로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계좌 잔고는 손실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지금 고가니까, 신고가니까, 52주 신고가. 자, 그랬을 때 이 공매도 세력이 언제 상환이 나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 타이밍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남아있는 신규 원전, 그러니까 건설 예정인 신규 원전을 고려했을 때 두산같이 거의 독점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는 기업이 4만 원대에서 끝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 원자력 협회 WNA에서 뭐라고 했죠? 현재 전 세계에서 도입이나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이 307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307기. 근데 여기는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가 300기가와트 확대한다고 했죠. 이게 포함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700기가 넘어갈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트럼프의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300기인데 이것까지 들어오면 700기죠. 근데 실제로 건설을 할 수 있는 기업이나 나라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자, 중국, 러시아 얘네는 뺄게요. 지들끼리 하는 거니까. 자, 미국, 한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요 정도인데 사실상 한국이 프랑스만 제끼면 대부분 특히 유럽 지역 위주로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미국은 우리랑 팀입니다. 팀 협력이에요.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가 자체적으로 주기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장치 다 두산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앞으로 700기의 전 세계 원전을 지어질 때 프랑스를 제칠 수가 있다면 대부분의 수주 물량은 우리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체코에서 우리가 입증을 했잖아요. 자, 프랑스를 그냥 그 EDF를 우리가 꺾어버렸죠. 근데 이번이 벌써 두 번째예요. 이게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2009년에 원전을 지을 때도 우리가 프랑스 EDF를 이겼고요. 한수원이 이번에 체코 원전, 두코바니 원전을 지을 때도 자, 이번에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5호기, 6호기 진행할 수가 있고 체코도 두코바니 다음에 테물리는 진행을 할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우크라이나까지 우크라이나 아닙니다. 죄송. 자,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 지금 원전 2개 짓고 있는데 4개 더 짓겠다고 했어요. 자, 영국이 15기가와트 이상 하기로 했어요. 그럼 대략 대형 원전 따지면 한 15개 되겠죠? 자,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5기가와트 하기로 했는데 스웨덴은 대놓고 한국 기업이랑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랑스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경쟁할 수 있는 나라나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손에 꼽히는 나라고요. 특히 건설 능력, 시공 능력, 업계 탑입니다. 탑. 공기 지원 없고 예산 초과하지 않고 대체가 없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코 원전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베트남이죠. 그다음 사우디고 그다음 튀르키예입니다. 얘네 세 개는 머지않아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모두 다 신규 원전인데 튀르키예를 제외하면은 유럽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럽은 EDF가 계속 꼬장을 부려서 불편한데 베트남이나 사우디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체코 원전이 재료 소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과는 다르죠. 작년에 이날입니다. 이날 7월 18일에 17% 급등을 했고 종가는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예시예요. 자, 이때는 왜 재료 소멸이었고 이번에 왜 재료 소멸이 아니라 더 올라갈까요? 분봉을 보시면 더 상승을 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매수세도 계속 동반이 됐고 외국인들도 계속 담고 있고 다음 원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베트남이나 사우디아랍에미레이트가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수주 소식이 머지않아 들려올 수가 있고요. 지금은 추세가 끝난 게 아니라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제가 이거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자, 그걸 보기 전에 저희가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와 함께 대응을 하실 분들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매수 타점 다시 잡아서 큰 수익 올해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2배 올랐는데 내리시면 안 되고요. 5배, 10배 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같이 잘 대응하셔서 큰 수익 가져가실 분들은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 입장은 간단합니다. 전화번호로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 돼요. 여기 번호 있죠? 자, 010-8486-5930번 두산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다가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제목이 이렇게 있고요. 제목 밑에 더보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영상 설명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파란색 링크가 보일 텐데요. 이 파란색 링크를 터치하시면 저희 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에 더보기 그리고 파란색 링크 누르셔서 두산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올해 저는 미래의 가치를 많이 땡겨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큰 수익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의 원전 설비 팔지 말라고 수출허가 중단을 했죠. 자, 여기 웨스팅하우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자, 왜 이렇게 수출을 규제를 하느냐? 자,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는 제품에 중국 수출을 재검토하고 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이 된 거고요. 사실 이 시나리오대로라고 하면은 엔비디아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 인공지능 칩, AI 가속기 이거 중국에 수출하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가형 H20 호포 모델 20 모델이 규제를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조선업을 건드렸죠. 해군 관련된 거, 특수선 관련된 거. 자, 그리고 나서 뭘 했죠? 원전 이거 설비 수출하지 마.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최신 이 기술에 대한 패권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함이고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정말 많이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거라는 것하고 중국이 최근에 10기, 대형 원전 10기 짓기로 허가를 해줬어요. 그럼 당연히 원전 설비가 필요하겠죠. 이거를 못하게 이제 막으려는 의도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더 이상의 선택지는 없다. 탈원전 폐기에 속도 내는 나라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영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영국이 원자력 발전소 다시 지을 거예요. 15년 만에 지을 거고 SMR도 동시에 지을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 밑에를 지금 보시게 되면요. 수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SMR 건설 계약과 대형 원전 자, 사이즈웰 C에 대한 투자 결정이 나올 것이다. 자, 얘네들이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수조원의 예산 초과가 좀 있었거든요. 손실이 좀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투자 결정을 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도 또 밑에 다른 나라들 이것도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좀 다시 가져왔습니다. 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한국은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신규 원전 수주를 노리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패권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안정적인 기자재 공급망을 갖췄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운영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 밑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 미국이 앞으로 300기가와트 할 거예요. 영국은 한 15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 프랑스는 알아서 하겠죠. EDF가 있으니까. 근데 얘네 너무 오래 걸려요. 원전 짓는데 막 10년 정씩 걸리잖아요. 얘네도 쉽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스웨덴 신규 원전 4기, 이게 5기가와트짜리입니다. 요거 우리 한국이랑 하고 싶다고 했고요. 자,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할 것 없이 많은 유럽 국가들이 우리 쪽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동과 동남아시아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4만 원에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조정이 혹시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잘 대응을 하신다면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올해. 자, 4만 원대에서 우리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위가 이제 여기고요. 그 위까지 계속 고점을 높여 나갈 거예요. 자, 좋은 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고요. 같이 대응하실 분 참여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만 하시면 돼요. 자, 끝으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안내를 드리고 있죠. 원전 이제 가벼운 것들이 달려나간 차례입니다. 대형주가 먼저 갔고요. 두산, 현대건설, BHI 먼저 급등을 했는데 후발주 2배 갈 수 있는 거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당일 주도주 매매를 하고 있어요. 자, 매매일지 먼저 볼게요. 지난 목요일에는 일신석재, 코난테크놀로지 둘 다 이재명 관련주죠. 이렇게 수익을 좀 냈습니다. 자동일지를 먼저 좀 볼까요? 여기 이제 매매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면 매수매도 타점이 나옵니다. 눌러볼게요. 자,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했어요. 거래대금 엄청나게 몰렸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남북 평화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자, 그리고 눌림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첫 번째 들어가서 한 2.2% 이렇게 수익을 먹고 나왔고요. 두 번째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자, 올라올 때 분할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자, 2번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해서요. 4.2% 정도 이제 수익을 먹고 나왔고, 자, 또 하나는 코난 테크놀로지. 자, 이 AI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 거래대금 몰렸고요. 급등 나왔습니다. 자, 중간에 항상 이렇게 눌림이나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올라올 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요일에도 한 7% 정도 수익을 먹고 나왔는데요. 실전 투자 1억 만들기입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매일매일 두 종목 공략을 하는 거고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자, 하루에 4%가 우리의 목표인데 이렇게 또 운이 좋을 때는 뭐 7%씩 수익 내기도 하고요. 100만 원, 200만 원 상관없어요. 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 종목을 잘 고를 수 있다면 100만 원, 200만 원 금방 올라갑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금방 올라가고요. 함께 하실 분은 여기 전화번호 8486-5930번 여기로 1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1억.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당일 주도주를 선정하는 것부터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까지 모두 안내를 좀 드리고 있고요. 꾸준하게 같이 하시다 보면 금방 또 실력이 늘거든요. 한 1년 정도 좀 계획을 하시고 꾸준하게 하신다면 누구나 나중에는 자체적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전 후석주를 들어가는데, 자, 두산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원전을 300기가와트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은 원전이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 올랐죠. 자,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대장주입니다. 자, 그리고 BH까지 대장주인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먼저 올라가면요, 그 다음에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에너토크가 단기간에 거의 2배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좀 받았죠. 지난 금요일에도 상승 시도가 충분히 좀 있었었는데 이렇게 가벼운 종목, 예를 들면 우리기술, 이제 이런 종목들에서 움직임이 나올 차례입니다. 자,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거를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후속주로 바닥에서 이렇게 틀고 있는 상승 추세로 바꾸고 있는 이 종목을 공략을 할 거예요. 자, 중간중간에 세력들의 매집봉이 충분히 확인이 되고요. 6월 안에 2배 상승할 수 있는 가벼운 종목을 공략을 할 겁니다. 자, 이것도 무료로 안내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분은 대장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대장주. 자, 원전 후속주가
급등 나오는 구간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요거 미리 좀 잡아 놓으시면 올해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좋은 결과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우리 보유 종목도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주도주 계속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때까지 잘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같이 잘 대응하셔서 결과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